그래서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 도면을 그림 그려봐라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주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게 돼요? 그림 그린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막 그림 그릴 거예요? 펌프. 펌프는 가압 송수장치예요. 또 수원. 또 뭐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배관 그리죠, 배관. 그 다음요? 물올림 장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압력 챔버도 있을 거고, 충압 펌프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가압 송수 장치 할 때 한번 그림 그리도록 하고, 크게 또 뭐 있어요? 함, 방수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전기 쪽에서 보통 보면 전원, 제어반, 배선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 1조가 목적 나오고 2조가 용호정이 나오고 3조가 나오거나 4조 때 이제 수원 나옵니다. 5조 가압 송수장치, 6조 배관, 7조 한방수구 나오는 거예요. 요거의 설치 기준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압 송수장치라고 하는 얘네가 우리가 공부할 때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펌프 방식이 있고 고가수조 방식이 있고 압력수조 방식이 있고 가압수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펌프 방식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성요소 그림 그린다고 하게 되면 물올림 장치 들어가고 압력 챔버도 충압펌프 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고가수조는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게 되면 수원, 가압송수지, 배관 들어간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요? 이 부분에. 유수검지 장치, 제어 밸브 들어가 유수검지 장치 등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방호 구역 들어가고 헤드 들어가는 거예요. 헤드. 그러니까 해당 구역에 설치되는 게 소화전이면 한방수구고 스프링클러면 밸브하고 배관 쓰고 나서 헤드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구역을 방호 구역이라고 하니까 그 기준이 이제 스프링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원, 제어반, 배선 똑같이 들어가고 되겠죠? 일단은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압 송수장치로 펌프를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림 그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수조를 그려요. 물을 이제 저장하는 수조죠, 수조. 근데 수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모든 그림을 다 그리기 위해서. 만약 수조가 지연하고 동일하게, 펌프 동일하게 있으면 제외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요때 이제 이렇게 수조 그립니다. 그 다음 그림 그릴 게 뭐냐면 이제 주펌프예요. 펌프. 펌프 그림 그려주고 나서는 토출 측 배관 그려주고 흡입 측 배관 그려준다고요. 그죠? 그럼 흡입 측 배관부터 그림을 쭉 그려 올라간다고 할 때 제일 밑에는 무슨 밸브가 있고요? 무슨 밸브? 후트 밸브. 그게 기억나셔야 돼요. 제일 끝에는 후트 밸브. 후트 밸브가 달리는 이유는 수조가 펌프보다 뭐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만약 수조가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됐다고 하게 되면 여기 후트 밸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때는 그냥 흡입구가 되는 거예요. 흡수구가 되는 거고 후트 밸브입니다. 후트 밸브라고 하면 후트 밸브의 기능이 있잖아요. 후트 밸브가 하는 역할. 후트 밸브는 무슨 역할을 하죠? 여과 또 역류 방지. 여과하고 역류 방지입니다. 체크 밸브에다가 망 씌워 놓은 거예요. 후트 밸브가. 그 다음에 이어서 흡입치 배관 쭉 올라가다 보면 처음 여기 뭐가 설치되죠? 기억나시잖아요. 공부했던 거. 여기 뭐가 설치돼야 돼요? 스트레이너, 여과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입치 배관에는 무슨 장치 설치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고 라고 해요. 공기 고임이 없애야 된다.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스트레이너 다음에 또 설치된 게 뭐가 들어가죠? 뭐 있어야 돼, 여기? 개폐밸브 한 개 들어가면 개폐밸브. 개폐밸브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여기는 흡입 측에 진공계 또는 연성계 설치하면 진공계 또는 연성계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죠. 그죠? 토출 측에는 뭐 설치하고요? 압력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펌프를 중심으로 플랜지 가까운 곳, 그 배관 연결되는 부위 가까운 곳으로는 압력계, 흡입 측으로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를 설치할 것. 다만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요걸 제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일단은 수원이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했다고 치고요. 체크밸브가 없는데. 네? 그 체크밸브가 하지 않는 기준은 없다니까. 체크밸브 없죠? 후트밸브. 개폐밸브가 없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돼. 아, 흡입 측이에요. 아, 그 개폐밸브를 화전이기는 없지만 펌프 수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배관 작업, 교체 작업 해야 되니까. 치는데 어떻게 그런 개념?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요. 예. 그냥 저하고 그냥 같이 한번 복습하자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토출측에 보통 뭐가 설치되죠, 여기? 토출측에? 일단 먼저 딱 요거 그림으로 토출측에 제가 수업할 때, 이론 수업할 때 뭐부터 하자고 해요? 게이트 밸브하고 체크밸브 세트부터 제가 그리자고 하잖아요, 항상. 요거 이제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개폐밸브, 체크밸브 세트가 일단 먼저 그려주고요. 이렇게 보통. 현장에 이렇게 다 설치하니까. 요 밸브 세트 설치하고 펌프하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배관이 있다고 제가 수업부터 설명하죠. 몇 개 배관? 3개 배관 필요하고 3개 배관. 무슨 배관 필요해요? 성능시험 배관 한 개 필요하고 또 순환 배관 한 개 필요합니다. 또 뭐 필요해요? 물올림 장치 배관, 물올림관. 배관 요렇게 따가지고 물올림 장치 설치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수조가 펌프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수조가 동일한 위치가 위에 있으면 얘는 필요 없죠. 그럼 그때는 배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3개 배관 일단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성능시험 배관 가운데 뭐 설치하고요? 유량계,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로 설치해주고, 요건 이제 색깔 칠해는 둘 다 폐쇄 형태의 밸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때 요 유량계는, 펌프를 보게 되면, 요 펌프에 보게 되면 명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론 수업할 때. 펌프 명판. 그 펌프의 명판에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3가지가 뭐뭐뭐 나와요. Q, 토출량 Q, 양정 H, 동력 P 이렇게 나옵니다. QHP 3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요때 뭐 H 자리에다가 100m라고 마킹이 되어 있고 Q 자리에 2.4m 3승 per min, 뭐 암 P 자리에 뭐 50kW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수업 때. 그죠? 그럼 요때 요 2.4m 3승 per min 요게 이제 2,400L per min 될 건데 지금 제가 쓴 예에서는 요걸 뭐라고 부르고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전격 토출량. 요건 뭐라고 하고요? 전격 토출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동력값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요때는 요 유량계의 유량 눈금은 요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 175% 이상 측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으로 성능시험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또 홍보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펌프 성능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야 돼요. 펌프의 성능. 그럼 소방용 펌프의 성능이라 하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차 실기라고 생각하고 펌프의 성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펌프의 성능은 뭐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최저 운전 시.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단어예요. 최저 운전 시 뭐는? 토출 압력은 무엇의?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죠? 최저로 운전하면 압이 높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전격 토출압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은요. 전격 토출 양의 150% 운전 시 토출 압력은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65% 이상일 것. 그게 펌프의 성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성능시험 배관이라고요.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성능시험 곡선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성능시험 표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순환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하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요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것 돼 있고요. 순환배관은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해 설치하라고 해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보면 서적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체크밸브, 개폐밸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순환배관, 여기 성능시험 배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보면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수연펌 그리고 앞, 최, 성능심, 시,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연펌에서 보게 되면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보면은 수원, 연성계 펌프,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개폐밸브, 개체, 유수검지 장치, 시험 밸브 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설치된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개폐밸브, 체크밸브 세트 해놓고 나서 그 밑에다 그냥 성능시험 배관하고 순환배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순환배관은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 분기를 설치합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순환배관이라고 하는데 순환배관 그림 그릴 때는 요게 몇 미리 이상이 돼요? 20mm 이상입니다. 20mm 이상. 그 순환배관의 설치 목적은 뭐였어요? 요게 목적. 최저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배관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관 끝에다가 무슨 밸브를 달아줘 여기다가? 릴리프 밸브 답니다. 릴리프 밸브.
그러니까 우리 리프 밸브가 언제 터지도록 최저압력 미만에서 터지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죠?